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모비스 토요일 경기에서 감독 바뀐 DB에 연장전 끝에 90에서 94로 졌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치면서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 오늘은 체력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 백업 용병 헨리 심스가 사실상 식물 용병 수준이라 게이지 프림의 부담이 매우 크다. 아바 리엔토스와 이우석도 마찬가지. 높이를 앞세운 보드 장악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지만 두 용병 모두 3점 슛이 없어 그 부분을 자꾸 공략당하고 있다. 낮은 자유투 성공률도 접전 상황에서 밀리는 이유가 되곤 한다. KT 금요일 경기에서 1위 KGC를 85-83을 이기고 6연승을 달성했다. 두 명의 용병을 모두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제로드 존스와 레스터 프로스퍼는 6연승 과정에서 경기당 평균 26.7득점 11.5리바를 합작했다. 아노시케와 은노코의 기록 합계가 평균 19.3득점 10.9리바라는 점을 감안할 때 KT 입장에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양홍석과 하윤기, 정성우 등 좋은 국내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 용병이 제대로 갖춰지자 당초 기했던 경기력을 맘껏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모비스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1에서 2라운드 연승 이후 3라운드에서 91에서 101로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T의 6연승 중에 모비스전 승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제는 모비스가 용병 대결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국내 선수 간 매치업에선 KT가 더 낫다. 모비스의 체력적인 열세까지 감안할 때 오늘 경기도 KT가 이길 것이다. 추천 배팅 KT승 163.5 오버. KGC 금요일 경기에서 KT의 83에서 85로 지면서 4연승 기록이 중단됐다. 최근 들어 오마리 스펠맨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해 걱정이다. 변준영, 오색은 아반도 등 좋은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 팀의 중심은 스펠맨이기 때문 아직까지는 여유있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계해야 할 팀이 하나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오늘 상대인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 SK다. SK 4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2위까지 올라왔다. 개막 후 첫 12경기까지 4승 8패로 리그 꼴찌였는데 최준용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13승 4패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다. KBL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자밀원이가 펄펄 날고 있으며 김선영과 최준용까지 빅3가 팀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다. 저들의 이름값과 실력은 리그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난 시즌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KGC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1라운드는 88-75로 쉽게 이겼고 최준용이 복귀한 이후에 만난 2라운드 맞대결도 90-84로 승리했다. 3라운드는 접전 끝에 81에서 82로 아깝게 졌다. 지난 시즌 챔프전 때는 스펠맨의 부상 공백 속에 KGC가 1승 4패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정규리그는 KGC가 5승 1패로 SK를 압도했었다. 스펠맨이 원희와의 매치업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았으며 팀 전체로 봐도 KGC가 훨씬 더 나은 패스워크를 선보이며 2배에 가까운 3점 슛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스펠맨이 출전한 KGC는 지난 시즌 SK의 유일한 천적이었고 그건 이번 시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팀 KGC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한다. 코멘트 KGC인 산승 165.5 오버. IBK 기업은행 현대건설을 상대로 0-3의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며 2연패 중이다. KGC와의 승점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산타나가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그마저도 낮은 효율과 성공률로 빛이 발았다. 김희진과 표승주가 같은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효율은 모두 낮았다. 신현경의 부상으로 김수빈과 최수빈의 더블 리베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디그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리시브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김하경의 토스가 좋지 않아 김윤우가 출전했지만 토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전들의 부진 때문에 교체 자원이 자주 투입되고 있으나 주전 자원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도 없는 편이다. 지난 경기는 한 선수에게 점유율이 쏠리지 않는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성공률이 낮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격력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현경이 없는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올라올 가능성이 적다. 흥국생명 감독 없이 맞이한 호적수 GS와의 경기에서 3-2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옐레나가 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장염 증세가 있었던 김연경도 공수에서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다. 감독 경질의 이유이자 구단의 변명인 김연경과 옐레나를 붙여서 돌리는 로테이션은 지난 경기에서도 이어졌고 선수 구성도 권순찬 감독이 팀을 맡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풀세트 경기 이후 휴식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가 힘들 가능성도 있다. 박미희 감독 시절 수석 코치였던 김기중 선명여고 감독이 감독으로 내정되었다. 논란이 있었던 오더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희는 용종 수술로 인해 2주가량 제외될 것이며 이번 경기 출전은 불가하다. 옐레나와 김연경 등의 공격 성공률이나 효율은 높은 편이나 김미연이나 이주아 등 다른 선수들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거나 올라오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김혜란의 리시브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흥국생명은 지난 경기 GS가 더욱 부진한 경기를 보여 승리할 수 있었지만 IBK는 현재 GS보다 경기력이 더욱 떨어지는 팀이다. IBK는 신현경의 결장으로 수비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흥국생명도 김연경과 옐레나를 제외하면 공격력이 떨어지나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하다. 3-1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 179.5버. 삼성 토요일 경기에서 가스공사에 77에서 83으로 지면서 결국 7연패 늪에 빠졌다. 개막 후 첫 12경기까지 7승 5패로 분위기가 좋았으나 이후 18경기에서 3승 15패를 기록하는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 꼴찌로 추락했다. 기록에서 잘 드러나듯 다른 팀들에 비해 크게 처지는 공격력이 문제다. 이정현과 김시래의 야투율은 KBL 역대 최악을 논할 정도로 형편없다. 테리와 알레찌, 두 용병의 생산력도 아쉽긴 매 한 가지다. KCC 금요일 경기에서 SK에 도전했다가 70에서 78로 졌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다. 지난 13경기에서 9승 4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40%가 넘는 3점 성공률과 더불어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라거나와 허웅, 그리고 이승현으로 구성된 KCC의 빅3 조합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론데 홀리스 제퍼슨도 출전 시간에 비해 매우 잘해주고 있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삼성이 2승 1패로 앞서 있다. 1승 1패 상황에서 맞이한 3라운드는 이정현이 무려 30점을 넣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런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다. 오늘은 이정현이 본 실력을 발휘한다고 봤을 때 그런 이변이 또다시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의 삼성은 모든 면에서 최악이고 백투백 일정이란 점에서 상황이 더 나쁘다. 원정팀 KCC의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오버 게임은 언더 추천 배팅 마이너스 6.5 KCC, 핸디승 158.5버. OK금융그룹 대한항공에게 0-3으로 패배했다. 공격 득점에서도 밀렸고 특히 블로킹에서 1-8의 큰 차이를 보인 것이 패인이었다. 레오가 다소 부진했고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효율이 0%였다. 차지환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효율이나 리시브에서는 좋지 않았다. 이 옵션인 박승수는 공수에서 모두 무너졌고 신호진도 리시브에서 무너졌다. 확실히 조재성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다. 이번 라운드부터 송명근과 이민규가 합류한다. 감독은 경쟁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지만 현재 차지환과 박승수 등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송명근의 출전은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재성이 이탈한 상황에서 송명근의 합류는 레오의 부담을 덜어주고
리시브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 레오는 효율이 0%였던 데다 범실도 9개나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이민규도 현재 팀에 남아있는 세터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에 확실히 전력은 업그레이드된 상태다. 삼성화재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도 3-2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는 신장호가 오랜만에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냈다. 그로 인해 이크바이리는 평균 점유율 46%보다 10%나 적은 35%의 점유율만을 가져가면서도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김정우도 리시브는 다소 아쉬웠지만 최근의 공격 흐름을 이어갔다. 중앙에서 김준우가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했고 그 덕분에 팀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개수를 20개로 경신할 수 있었다. 지난 경기를 승리하긴 했으나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다. 공격 효율이 50%를 넘는 선수를 찾기 힘들었으며 몇 명의 선수는 마이너스 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불안했던 리시브는 지난 경기에서 다소 나아졌으며 상대보다 좋았다. 다만 상대의 서브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시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화재는 연속 풀세트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휴식 시간이 짧았다. 선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편 코멘트 OK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삼성화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신장호의 경기력은 급격하게 올라온 것이며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은 꾸준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 OK는 지난 경기 레오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경기력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 송명근과 이민규의 합류와 확실히 득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OK 승 184.5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